1번 고르신 분들, 제가 지금 카드를 앞에서부터 다시 짚어보는데요. 손끝이 처음부터 살짝 멈춰요. 이건 그냥 새 인연이 들어온다, 연락이 온다, 이런 가벼운 흐름이 아니에요. 마음 한가운데 아직 누군가의 이름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많이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직 다 괜찮지가 않아요. 일상은 흘러가죠. 출근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랑 웃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이 되면 혹은 휴대폰 화면이 조용해지면 마음이 한 사람 쪽으로 스르륵 돌아가요. 내가 먼저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떠오릅니다. 그 사람 말투, 그때의 표정, 마지막 대화, 혹은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못한 애매한 공기까지요. 맨 앞에 인연 동작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묘해요. 아이처럼 보이지만 손에 붉은 실을 쥐고 있거든요. 장난스럽게 웃는 것 같아도 그 실은 쉽게 놓지 않습니다. 1번 분들 마음도 그래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가볍게 스쳐보내는 분들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이 닿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마음도 오래 남고 서운했던 마음도 오래 남아요. 특히 이번 6월 연애운에서 이 인연 동작 카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을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꼭 재회를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1번 분들 안에서는 어떤 인연의 실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아직 손가락 끝에 걸려있는 흐름입니다.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을 잊으려고 일부러 바쁘게 지내봤는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비슷한 향을 맡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내려앉거나 별 의미 없는 노래 한 구절에 그 시절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미련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인연 동작 카드는 단순한 미련보다 더 깊은 결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닿았던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이 1번 분들 안에서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떠나보낼 건지 다시 바라볼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서 곱게 접어둘 건지 그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매듭 카드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확 깊어집니다. 인연 동자가 붉은 실을 들고 있었다면 매듭 카드는 그 실이 예쁘게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 어딘가에서 꼬였다는 뜻이에요. 1번 분들, 이 관계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면 끝난 장면이 깨끗하지 않았고 아직 이어져 있다면 이어지는 방식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 엇갈렸거나 한쪽이 더 기다렸거나 누군가가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숨겼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속도를 맞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매듭 카드는요, 왜 아직도 신경 쓰이지? 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냥 좋아해서만이 아니에요. 풀리지 않은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제대로 묻지 못한 말, 듣지 못한 대답, 삼켜버린 서운함. 그때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일십처럼 남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애매한 말투 하나가 마음에 박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던 분도 보여요.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웃고 넘긴 분도 있고요. 이런 감정들이 하나하나 실처럼 감겨서 매듭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매듭 카드를 볼 때 느껴지는 건 1번 분들이 사랑해서 참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바로 따지지 못하고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 넘어간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요, 넘어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빨래를 대충 접어 서랍에 넣으면 겉으로는 정리된 것 같아도 안쪽은 구겨져 있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1번 분들은 그때그때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안쪽에 접어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와서 아프지? 왜 아직도 생각나지? 그렇게 느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매듭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야 풀려요. 그 다음 자리에는 우물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1번 분들 마음의 깊이가 보입니다. 우물은 겉에서 보면 조용해요. 물소리도 크게 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표면만 살짝 흔들립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죠. 1번 분들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도 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도 잘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내려가 보면
아직도 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사랑인지 미련인지 서운함인지 기다림인지 본인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깊어요. 쉽게 퍼 올릴 수도 없고 쉽게 비울 수도 없습니다. 이 우물 카드는 1번 분들이 감정을 오래 담아두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좋아하면 쉽게 바뀌지 않고 한번 상처받으면 금방 털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만 잊어라고 쉽게 말하지만 1번 분들에게는 그 말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잊으려고 해서 잊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물 속 물처럼 깊이 가라앉은 감정은 억지로 휘저으면 더 탁해집니다. 오히려 가만히 들여다봐야 해요. 내가 무엇을 아직 붙잡고 있는지, 그 사람 자체인지, 그때의 나인지, 못 들은 대답인지, 아니면 사랑받고 싶었던 내 마음인지요. 1번 분들 혹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 사람 곁에서 행복했던 내 모습이 그리운 건지 헷갈린 적 없으세요? 이 우물 카드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를 아직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 상대보다도 그때의 설렘, 그때의 기대, 누군가를 기다리던 내 마음이 그리운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관계가 끝난 뒤 자존감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나? 라는 질문을 아직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물은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 연하운이 바깥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쪽에서도 크게 움직입니다. 옆에 이어지는 게 오색 실타래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인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색실만 있으면 풀기가 쉬운데 오색 실타래는 여러 색이 함께 엉켜 있어요. 마음, 타이밍, 자존심, 현실, 주변 사람, 말하지 못한 감정, 기대, 상처가 다 섞여 있습니다. 1번 분들의 연애가 딱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로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끝난 인연이라면 왜 끝났는지도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연락이 뜸해져서, 서로 표현이 달라서, 상황이 맞지 않아서, 누군가가 더 지쳐서, 혹은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여러 갈래가 같이 꼬여 있어요. 이 오색 실타래 카드는 특히 타이밍이 엇갈린 인연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1번 분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상대가 조심스러웠거나 상대가 다가왔을 때 1번 분들이 이미 상처를 받아서 물러났을 수 있어요. 한쪽이 기다릴 때 다른 한쪽은 현실을 핑계로 뒤로 물러나고 다시 한쪽이 움직이려 하면 다른 쪽이 닫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가 더 좋아했냐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서로의 속도와 표현이 달랐던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1번 분들, 이 4장을 한 줄로 보면요. 인연 동작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붉은 실을 보여주고 매듭 카드가 그 실이 꼬인 지점을 보여줍니다. 우물 카드는 그 감정이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지 보여주고 오색 실타래 카드는 이 인연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색으로 얽혀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6월 연하운의 앞부분은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남은 실을 들여다보세요. 에 가깝습니다. 이걸 봐야 뒤쪽에서 방울이 울릴 때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신령님께서 1번 분들에게 주시는 결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억지로 끊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매듭은 칼로 자르면 빨리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실의 모양이 상합니다. 반대로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손만 아파요. 이번 6월에는 먼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직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지, 다시 이어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때 못 받은 대답을 듣고 싶은 건지요.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덜 흔들려요. 제가 카드를 다시 한번 쓸어보는데 1번 분들은 사랑 앞에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어서 힘든 분들이에요. 마음이 깊은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하지만 대신 한번 정리하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번 6월은 그 단단함으로 가기 전 마음속 우물에 비친 내 얼굴을 한번 보는 시간이에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면 밀어내지 마세요. 아직도 내가 이러네 하고 탓하지도 마세요.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진심이 나를 계속 아프게만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풀어야 합니다.
1번 분들, 여기까지의 흐름은 아직 바깥 행동보다 내면 정리가 먼저입니다. 연락을 할까 말까, 다시 만날까 말까, 새 사람을 볼까 말까, 그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서 묶였는지 보셔야 해요. 상대의 말 한마디였는지, 마지막 장면이었는지, 기다림의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상처인지요. 그 지점을 알면 매듭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색 실타래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인연에는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팠던 색도 있고, 좋았던 색도 있고, 후회도 있고, 배움도 있어요. 이번 달 1번 분들은 그 색들을 하나씩 구분하게 됩니다. 그 감정이 그냥 안쪽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사랑이든 미련이든 너무 오래 속에만 두면 내 마음이 먼저 무거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손끝을 옮기니까 공기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 북소리도 아니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누군가 멀리서 조심스럽게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듯한 작은 울림이에요. 여기서 방울카드가 나옵니다. 1번 분들, 이 방울카드는 6월 연애운에서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앞에 4장이 마음속 깊은 곳을 보여줬다면 방울은 그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첫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6월에는 아무 일 없이 마음만 붙잡고 끝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갑자기 상대가 달려오거나 새 인연이 번개처럼 꽂히는 식은 아니에요. 아주 작게 옵니다.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의 소식을 우연히 듣는다든지, 예전에 이어졌던 대화방이 눈에 들어온다든지, 누군가의 이름이 이상하게 자꾸 보인다든지, 또는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생기는 시기예요.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휴대폰을 보다가 별 뜻 없이 누군가의 프로필을 눌렀는데 마음이 잠깐 멈추는 느낌? 아니면 그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입에서 그 사람과 비슷한 말투가 나오자 갑자기 속이 출렁이는 순간. 방울카드는 그런 작은 반응을 말해요.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너무 세게 잡으면 사라져요. 방울은 흔들어야 소리가 나지만 너무 거칠게 흔들면 시끄럽고 불안해지잖아요. 이번 달 1번 분들의 행동도 그래야 합니다. 너무 무겁게 다가가지 말고 너무 많은 의미를 한 번에 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말, 짧은 안부, 가벼운 반응, 그 정도가 딱 맞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특히 방울카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한 번에 다 꺼내지 말라고요. 왜 그랬냐? 아직 나 생각하냐? 우리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은 지금 흐름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 정도가 좋아요. 혹은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만 문을 열어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대화가 다시 울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방울은 확인의 소리입니다. 닫힌 문 안쪽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작게 두드려보는 소리예요. 썸이 있거나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마음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늦게 답하거나 질투를 유발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반응하겠지 하고 마음을 떠보는 방식은 좋지 않아요. 이 흐름은 장난처럼 보이지만 속은 예민합니다. 앞에 매듭과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1번 분들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솔직하되 가볍게 따뜻하되 부담스럽지 않게 가야 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아직 어렵다면 요즘 어때? 정도로도 충분해요. 마음은 꼭 큰 고백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짧은 문장 하나가 닫혀있던 마음에 바람을 넣습니다. 그 다음 옆으로 이어지는 게 풍경 카드입니다. 방울이 안쪽에서 울리는 작은 신호라면 풍경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풍경은 혼자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매달려 있어도 바람이 없으면 조용해요. 1번 분들의 연하운도 지금 딱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미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기억도 있고 새롭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확인하고 싶은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만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깥바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장소를 바꿔야 하고 평소와 다른 대화를 들어야 합니다. 1번 분들,
혹시 최근에 계속 같은 패턴으로만 지내고 있지 않으셨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다니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밤에는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마음은 점점 더 안쪽으로만 말려 들어갑니다. 오색 실타래가 더 엉키는 거예요. 풍경 카드는 창문을 살짝 열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외출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가 밥 먹자고 하면 한번 나가보세요. 평소 가던 곳 말고 다른 카페에 앉아보세요. 산책길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고, 사람 많은 공간에 잠깐 머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랑운은 사람의 공기 속에서 움직입니다. 혼자 방 안에서 생각만 한다고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어요. 특히 솔로인 1번 분들에게 풍경 카드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새 인연을 기다린다면 기다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억지로 누구를 만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반드시 인연을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얼굴에 긴장이 묻습니다. 그냥 바람 맞으러 나간다는 마음이면 됩니다. 가볍게 웃고 가볍게 대화하고, 나를 너무 설명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도 마세요. 6월에는 첫인상보다 두 번째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던 사람이 나중에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풍경 소리도 처음에는 작은데 바람이 이어지면 귀에 남잖아요. 그런 인연이 보입니다. 커플인 1번 분들은 이 풍경 카드가 관계 안에 새로운 공기를 넣으라고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다툼, 같은 서운함이 반복되면 사랑도 숨이 막혀요. 이번 달에는 대화의 장소를 바꿔보세요. 집안에서 싸우던 이야기는 밖에서 산책하며 하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따지는 것보다 천천히 걸으면서 말하면 마음이 덜 날카로워져요. 같이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특별한 데이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소와 다른 밥집, 다른 길, 다른 시간대의 만남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풍경은 바람이 바뀌면 소리도 달라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원 동작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한번 놓입니다. 앞에서 인연 동작 카드가 시를 보여주고, 매듭 카드가 꼬인 지점을 보여주고, 우물 카드가 깊은 감정을 보여주고, 오색 실타래 카드가 복잡한 이유를 보여줬다면, 회원 동작 카드는 그 모든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카드는 억지로 잊으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냥 끝내라, 냉정해져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회원 동자는 마음속에 맺힌 걸 알아주고 그 감정이 제 길을 찾아가게 해줍니다. 사랑에서 제일 아픈 건 상대가 떠난 것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렇게 기다렸는지, 왜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마음은 놓지 못했는지 스스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제일 아픕니다. 회원동자는 그 마음을 풀어줍니다. 1번 분들 6월에는 감정의 정리가 들어옵니다. 이 정리는 꼭 이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회로 풀릴 수도 있고, 대화로 풀릴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서 결론이 나면서 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더 이상 혼자만 앓는 흐름으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못다 한 말이 있다면 먼저 종이에 써보세요. 상대에게 바로 보내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꺼내보는 겁니다. 나는 왜 서운했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디서부터 마음이 작아졌는지, 다시 이어지고 싶은 이유는 뭔지, 아니면 사실은 사과를 받고 싶었던 건지요. 이렇게 적어보면 내 마음의 진짜 뿌리가 보입니다. 회원은 거기서 시작돼요. 재회가 궁금한 분들은 회원 동작 카드가 조심스럽게 길을 열어줍니다. 다만 예전 방식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이어진다고 해도 예전의 말투와 예전의 참음과 예전의 서운함을 그대로 가져가면 같은 매듭이 다시 생겨요. 이번에 대화를 한다면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합니다.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 그때 내 마음이 이랬다고 말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어 보다는 나는 그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 너는 왜 항상 그래 보다는 나는 이런 부분이 필요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회원동자는 원망을 진심으로 바꿀 때 힘을 줍니다. 현재 관계가 있는 분들도 회원 동작 카드는 대화의 회복을 보여줘요.
작은 서운함을 계속 쌓아두면 결국 큰 말로 터집니다. 이번 달에는 쌓이기 전에 풀어야 해요. 다만 그날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뒤 부드러운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신령님께서도 이 흐름에서는 거친 말보다 진심 어린 말에 손을 얹어주시는 느낌입니다. 1번 분들이 따뜻하게 말하면 상대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상대가 바로 완벽히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더 이상 혼자 곪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해수관음 카드가 수호처럼 서 있습니다. 이 카드는 정말 따뜻합니다. 물결이 들어와서 마음의 열을 식혀주는 느낌이에요. 1번 분들, 이번 6월 연애운은 누가 이기고 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누가 더 많이 좋아하는지, 누가 더 아쉬운 사람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아파져요. 해수관음 카드는 그런 계산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나를 잃으면 안 되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좋은 인연까지 다 밀어내도 안 됩니다. 관음님께서 감정의 물을 맑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해수관음 카드가 나오면 1번 분들은 마음을 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고 혼자 속으로 삼킨 말도 많았고 괜찮은 척하느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 물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울컥하고 별것 아닌 반응에도 하루가 흔들렸다면 그건 1번 분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 담아두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달에는 그 물을 조금 덜어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마음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좋은 인연은 편안하게 알아보게 해주세요. 지나간 아픔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다해 드린 정성은 먼저 내 안을 바꿉니다. 1번 분들 뒤쪽 내장의 흐름을 한 줄로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방울 카드가 작은 신호를 울리고 풍경 카드가 바깥바람을 불러오고 해원동작 카드가 오래 맺힌 감정을 풀어주고 해수관음 카드가 그 마음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달려드는 달도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 몸을 조금 움직이고 묵은 감정을 부드럽게 꺼내고 맑은 마음으로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달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보내기 전에 먼저 종이에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적은 뒤 그중 가장 부드러운 한 문장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사람 만나는 자리를 한 번은 피하지 마세요.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람 맞는다는 생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그릇 앞에서 짧게 정성을 들여보세요. 사랑이 나를 아프게만 하지 않게, 좋은 인연은 맑게 알아보게, 지나간 감정은 성불하듯 제 길로 가게 해달라고요. 1번 분들 6월 연애운은 잔잔하지만 분명히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하지만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면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면 묶였던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다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맑아집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운 대화의 기회가, 새 인연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만남의 기운이, 지금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세게 잡지 마세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마세요. 이번 달 1번 분들의 사랑은 큰 파도보다 잔잔한 물결로 옵니다. 그 물결을 믿고 내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제가 카드를 앞에서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손끝을 올리는 순간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아팠던 시간이 있었고 마음을 닫아둔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열릴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문을 활짝 여는 건 아니에요. 문고리에 손만 얹고 있어요. 누가 오면 열어볼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있어 볼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6월 연애운은 새 사람이 무조건 들어온다 보다 먼저 내 마음이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에 가깝습니다. 맨 앞에 선녀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참 예쁩니다. 그런데 그냥 화려하게 예쁜 느낌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짝 들어오는 것 같은 예쁨이에요. 선녀 카드는 이번 분들 안에 아직 살아있는 매력, 아직 꺼지지 않은 설렘, 누군가에게 다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연애? 지금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소개해준다고 해도 피곤하다, 귀찮다, 별 기대 없다, 이렇게 넘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고, 나를 편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조금 열어보고 싶은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2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예전에는 누군가가 다가와도 마음이 먼저 닫혔는데 요즘은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보게 되는 순간이요. 길에서 다정하게 웃는 사람을 봤을 때, 카페 옆자리에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봤을 때, 혹은 친구가 누군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마음이 아주 작게 반응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선녀카드는 그 작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아직 큰 사랑은 아니지만 마음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신호예요. 사랑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녀카드가 맨 앞에 있다는 건 이번 분들 매력이 6월에 살아난다는 뜻도 됩니다. 이상하게 옷차림을 조금 바꾸고 싶어지고 머리를 정리하고 싶어지고 향 하나를 새로 쓰고 싶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예쁘게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연하운이 좋아질 때는 꼭 누가 먼저 찾아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바깥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내가 시들어 있다고 느끼면 사람도 그렇게 다가오고, 내가 조금 생기를 찾으면 주변도 그걸 느껴요. 선녀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너 아직 충분히 매력 있다는 말을 제일 먼저 건넵니다. 그 옆으로 살풀이 카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잠깐 깊어져요. 선녀카드가 다시 피어나는 마음이라면 살풀이 카드는 그 마음이 왜 그동안 피어나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은 지난 연애나 지난 감정에서 한번 크게 지친 적이 있어요. 꼭 오래 만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았어도 마음을 많이 썼던 관계, 시작도 전에 상처가 남은 관계, 내가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았던 감정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인연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누가 다가오면 마음 한쪽에서 먼저 경계가 올라옵니다. 또 비슷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혼자 마음 쓰면 어떡하지? 처음만 다정하고 나중엔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살풀이 카드는 그 경계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팠으니까 생긴 방어예요. 그런데 오래 입은 옷에 먼지가 쌓이면 털어줘야 하듯이 마음도 지나간 감정의 먼지를 털어줘야 합니다. 이번 분들 안에는 아직 털어내지 못한 서운함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다 주고도 돌아오지 않았던 마음, 기다리다가 혼자 지친 시간,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감정, 혹은 내가 부족했나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린 흔적이 보입니다. 살풀이 카드는 그걸 풀어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아팠던 건 아팠던 거고 서운했던 건 서운했던 거라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분들, 혹시 새 인연을 만나도 마음속으로 자꾸 비교하게 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전 사람하고 다를까? 연락은 꾸준할까?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걸 먼저 보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좋은 사람도 시험하게 됩니다. 상대가 아직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방어하고 미리 거리를 두고 미리 기대를 접어버리는 거죠. 살풀이 카드는 바로 그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지난 사람의 그림자를 새 사람 위에 덮지 말라는 결이에요. 이번 달에는 과거의 아픔을 정성껏 털어내야 새 인연의 얼굴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마음이 조금 맑아집니다. 앞에서 선녀 카드가 다시 피어나는 매력을 보여주고 살풀이 카드가 지난 상처를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면,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번 분들이 지금 자기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잖아요. 흙탕물이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물이 가라앉으면 돌도 보이고 작은 잎도 보이고 내가 무엇을 담아두었는지도 보입니다. 이번 분들 마음이 6월에 그렇게 조금씩 맑아져요. 감정이 정리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연락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 말이 예쁜 사람, 갑자기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너의 마음이 이제 예전보다 더 맑은 기준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에는 무조건 설레는 사람보다 만나고 돌아와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더 좋은 신호예요. 심장이 너무 요란하게 뛰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잔잔한데 대화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잘 보세요. 이번 분들, 이 맑은 물그릇 카드는 정성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밤마다 마음 아픈 기억을 계속 뒤적이고 스스로를 탓하고 나는 왜 사랑이 이렇게 어렵지 하고 말하면 물이 다시 흐려집니다.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을 다루는 말부터 바꾸셔야 해요. 나는 또 실패할 거야가 아니라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보면 돼.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봐가 아니라 나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이렇게요. 말이 물을 바꿉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맑아지면 연하운도 같이 맑아져요. 그리고 옆에 보자기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숨은 원인을 보여줘요. 보자기는 뭔가를 감싸고 있죠. 밖에서는 아니 잘 안 보입니다. 이번 분들 마음에도 그렇게 감싸둔 것이 있습니다. 나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 괜찮지 않은 부분, 새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부분, 이제 과거는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가끔은 아직도 마음이 시큰한 부분이 있어요. 보자기 카드는 그 감춰둔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이 새 인연을 기다리면서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처를 숨겨두고 기대도 숨겨두고 외로움도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 카드는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감춘다는 건 보호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번 분들은 자기 마음을 쉽게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한번 기대가 무너져 봤기 때문에 더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새 인연이 들어온다면 상대가 이번 분들의 보자기를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천히 기다려주는 사람인지 잘 봐야 해요. 왜 이렇게 벽이 높아? 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안심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좋습니다. 보자기 속 마음은 억지로 펼치면 구겨집니다. 정성스럽게 풀어야 해요. 이번 분들 6월 연애운에서 이 4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선녀 카드가 다시 피어나는 매력과 설렘을 보여주고 살풀이 카드가 지난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라고 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내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하고 보자기 카드는 아직 숨겨둔 두려움과 기대를 조심스럽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1파트는 새 인연을 만나기 전 회복의 장면입니다. 꽃이 바로 피는 게 아니라 겨울을 지나 흙이 부드러워지고 물이 맑아지고 씨앗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장면이에요. 혹시 지금 연애를 쉬고 있는 분들이라면 6월에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난 이제 연애 안 해라고 했던 분도 누군가의 다정한 말에 마음이 아주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소개가 들어오면 예전처럼 바로 거절하지 않고 한 번쯤은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전보다 조금 다르게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를 천천히 가는 겁니다. 선녀 카드는 매력을 피우지만 살풀이 카드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맑게 부담 없이 가야 합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앞 4장을 다시 쓸어보면 손끝에 참 섬세한 감정이 올라와요. 예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설레고 싶은데 또 무너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기대다가 내가 약해지는 건 싫습니다. 이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그래서 6월에는 내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준비가 덜 되었으면 덜 된 채로 만나도 됩니다. 다만 나를 속이지만 않으면 돼요. 설레면 설렌다고 인정하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인정하고 아직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세요. 그 인정이 회복입니다. 이 흐름에서 신령님께서 이번 분들에게 주시는 결은 부드럽습니다.
너를 다시 피어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빛을 되찾기 위해서요. 선녀 카드가 보여주는 매력은 밖으로 꾸미는 것만이 아니라 안에서 생기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살풀이 카드는 묵은 감정을 털어내게 하고, 맑은 물그릇 카드는 마음을 맑히게 하고, 보자기 카드는 나의 약한 부분까지 정성스럽게 감싸게 합니다. 이렇게 4장이 이어지니 6월의 새 인연은 준비된 사람에게 들어오는 기회라기보다 회복되는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인연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 6월 초반에는 너무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언제 연락이 오는지, 소개가 성사되는지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내가 요즘 어떤 말에 웃는지, 어떤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방식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어떤 다정함이 좋은지 살펴보세요. 그걸 알면 새 인연 앞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맑아진 사람은 아무나 붙잡지 않아요. 내 결에 맞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번 분들은 6월에 바로 그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앞에서 선녀 카드가 다시 피어나는 매력과 설렘을 보여줬고, 살풀이 카드가 지난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고 했죠. 맑은 물그릇 카드는 내 마음을 맑게 들여다보게 했고, 보자기 카드는 아직 감싸둔 두려움과 기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사랑을 완전히 닫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바로 뛰어들 사람도 아니에요. 회복 중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내 마음의 결을 다시 만지는 중이에요. 그런데 뒤쪽에 오니까 흐름이 조금 더 움직입니다. 이제는 마음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자리예요. 먼저 부채 카드가 나옵니다. 이 부채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기운을 조절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도 바람처럼 너무 세게 불면 흩어지고 너무 없으면 답답해져요. 이번 분들은 6월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썸이 생기거나 소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도 처음부터 마음을 다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닫아버릴 필요도 없어요. 부채를 살살 펴듯이 내 마음도 조금씩 펼치면 됩니다. 상대가 괜찮아 보인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기대를 걸지 말고, 반대로 조금 어색하다고 바로 잘라내지도 마세요. 이번 달은 속도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분들 혹시 예전에는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이 먼저 앞서갔던 적 있으세요?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크게 붙이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식은 건가 싶고, 반대로 다정한 말 하나에 기대가 확 커지는 거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오래 외로웠거나 이전 사랑에서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새 사람 앞에서 기대가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부채 카드는 그 기대의 온도를 조절하라고 합니다. 불씨를 살리는 바람은 필요하지만 너무 센 바람은 불을 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천천히 보세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을 꾸준히 지키는지, 처음의 분위기보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편안한지, 설레게 하는 사람인지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채 카드는 행동 지침도 분명하게 줍니다. 이번 분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보자기 카드가 마음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보자기가 더 단단히 묶일 수 있어요. 그러니 작은 행동은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정리해보거나 프로필 사진을 조금 바꿔보거나 친구가 소개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꼭 나 연애해야 해 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 주변의 공기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시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 그게 이번 분들에게는 큰 시작입니다. 옆에 부채춤 청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움직임이 조금 더 예뻐져요. 그냥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천이 펼쳐지면서 몸의 선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이번 분들은 6월에 매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흐름이 있어요. 선녀 카드에서 안쪽 생기가 살아났다면 부채춤 청카드는 그 생기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상하게 주변에서 요즘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특별히 뭘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연하운에서 이건 꽤 좋은 신호예요. 내가 나를 다시 살리고 있을 때 인연도 그 기운을 보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채춤 청카드는 가만히 걸려있는 천이 아니에요. 춤을 춰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움직여야 해요.
외부 모임, 가벼운 약속, 친구들과의 자리, 취미 모임, 산책, 전시, 카페 이런 곳에서 이번 분들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새 인연이 꼭 소개팅이라는 이름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분들은 너무 정해진 소개 자리보다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더 편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마주 앉는 자리보다 같이 웃고 대화하다가 이 사람 괜찮네 하고 느끼는 흐름이 좋아요. 부채춤 청카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매력을 말합니다. 이번 분들 중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을 만나도 될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준비가 완벽해야 사랑이 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됩니다. 아직 겁이 나면 겁난다고 인정하고 그래도 조금 설레면 설렌다고 인정하면 돼요. 부채춤 청카드는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만 무대에 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예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랑 앞에서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 상처 때문에 내 매력을 숨기지만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결실이 참 곱습니다. 비단은 아무 천이나 아니죠. 귀한 기회, 정성스럽게 감싸야 하는 인연, 쉽게 막 다루면 안 되는 흐름을 뜻합니다. 이번 분들 6월 연애운에는 좋은 인연의 실마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처음부터 크게 번쩍이는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비단은 가까이 만져봐야 질감이 느껴집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천처럼 보여도 손끝에 닿으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결이 느껴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무난해 보이는 사람이 대화를 나눌수록 괜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비단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귀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줍니다. 예전에는 강하게 끌리는 사람, 나를 확 흔드는 사람, 드라마처럼 감정을 몰아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조금 다릅니다. 잔잔하지만 성에 있는 사람, 말이 과하지 않은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좋은 결로 들어옵니다. 비단은 화려하게 흔들리지 않아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6월에 사람을 볼 때 자극보다 질감을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지, 나를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는지, 작은 배려가 있는지요. 재회를 기다리는 이번 분들에게도 비단 카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예전처럼 막 다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대화할 기회가 온다면 말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고르셔야 해요.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모든 걸 허락하지도 말고,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다 펼치지도 마세요. 비단함에 귀한 것을 넣듯이 내 마음도 귀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번 분들 사랑은 더 이상 함부로 구겨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번 분들의 마음을 대충 대한다면 아무리 설레도 그건 비단의 결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칠성님 카드가 수호처럼 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든든해요. 칠성님은 급하게 반짝이는 불꽃보다 밤하늘에서 오래 길을 잡아주는 별빛에 가깝습니다. 이번 분들 6월 연애운은 순간적인 흥분보다 오래갈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당장 좋다, 연락이 온다, 만남이 생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길에 맞는가입니다. 칠성님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인연을 고르는 눈을 차분하게 열어줍니다. 마음이 급할 때는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하잖아요. 외로움이 클 때는 작은 다정함도 운명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칠성님이 수호로 나오면 그런 흐림을 조금 걷어줍니다. 이번 분들 6월에는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다, 아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빛은 한순간 번쩍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밤새 길을 비춥니다. 인연도 그렇게 보셔야 해요. 상대가 꾸준한지,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는지, 대화가 쌓일수록 신뢰가 생기는지 그걸 보세요. 특히 새 인연은 최소 2-3번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첫 만남이 완벽하지 않아도 두 번째에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첫 만남이 너무 강렬해도 두 번째에 불안함이 올라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칠성님 카드는 정성의 기운도 함께 줍니다.
2번 분들은 6월에 사랑을 부르는 정성을 내 마음에 먼저 드리면 좋습니다. 거창한 치성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들기 전 방을 조금 정리하고 깨끗한 물 한 잔을 가까이 두고 내 마음이 좋은 인연을 알아보게 해달라고 조용히 빌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을 보는 눈도 맑아집니다. 신령님께서도 억지로 누군가를 붙여주는 방식보다 2번 분들이 스스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도와주시는 결이에요. 2번 분들 뒤쪽 4장을 한 줄로 보면 아주 예쁩니다. 부채 카드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고, 부채춤 청카드가 매력을 밖으로 펼치게 하고, 비단 카드가 귀한 인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칠성님 카드가 오래갈 방향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6월은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세상 앞에 서는 달이에요. 이전처럼 무작정 뛰어드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숨어있는 사랑도 아니에요. 천천히 예쁘게 내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본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작은 변화를 하나 주세요. 머리 모양이든 향이든 옷색이든 프로필 사진이든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예쁘게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자리를 하나만 열어두세요. 소개가 들어오면 바로 거절하지 말고 친구 모임이나 가벼운 약속에도 한번 나가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 짧게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편했는지, 어떤 말이 부담스러웠는지, 어떤 다정함이 좋았는지 적어두면 칠성님이 비추는 길처럼 내 기준이 또렷해집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6월 연애운은 다시 피어나는 운입니다. 선녀 카드에서 시작된 매력이 살풀이 카드로 묵은 감정을 털고, 맑은 물그릇 카드로 마음을 맑히고, 보자기 카드로 숨겨둔 두려움을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 부채 카드로 속도를 조절하고, 부채춤 천 카드로 밖에 나를 펼치고, 비단 카드로 귀한 인연을 알아보고, 칠성님 카드로 오래 갈 방향을 잡습니다. 이번 분들은 사랑을 다시 배울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6월의 인연은 급히 달려오는 사람보다 은근히 곁에 머무는 사람 속에서 더 예쁘게 보입니다. 3번 고르신 분들, 2번 분들 카드는 손끝에 닿는 느낌이 아주 예민합니다. 조용한데 조용한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누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들, 답장이 조금 늦어져도 그 안에 담긴 온도를 읽으려는 사람들, 말보다 눈치와 타이밍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3번 분들 6월 연애운은 단순히 연락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연락을 둘러싼 기다림, 타이밍,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먼저 움직여도 되는지에 대한 망설임이 아주 크게 올라옵니다. 맨 앞에 신호동작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름 그대로 신호를 들고 오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신호가 꼭 휴대폰 알림처럼 뚜렷하게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투, 평소와 다른 반응,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 이상하게 자꾸 마주치는 우연, 그런 것들이 신호가 됩니다. 3번 분들 마음에는 지금 무언가 올 것 같다는 예감이 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마음이 출렁일 수 있어요. 상대가 스토리를 봤다든지, 예전 대화창이 눈에 들어왔다든지, 누군가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든지, 아주 작은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크게 울립니다. 3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열었는데 괜히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는 거요. 혹은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 척 하면서도 알림이 울리면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마음. 아니야, 나 이제 신경 안 써 라고 말했는데 막상 비슷한 이름만 보여도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그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3번 분들 안에는 아직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관계가 끝난 건지, 아직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괜히 의미를 붙이고 있는 건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동작 카드가 말하는 건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흐름은 아니에요. 신호라는 건 보내는 쪽도 있고 받는 쪽도 있습니다. 3번 분들이 너무 수신만 하고 있으면 마음이 지쳐요. 상대가 뭘 할까? 연락이 올까? 나를 생각할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상태로만 있으면 하루 전체가 그 사람의 반응에 묶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신호를 읽는 것만큼 내 신호를 어떻게 보낼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크게 보내면 안 돼요. 3번 분들 카드는 예민한 결이라서 너무 무겁게 가면 오히려 관계가 다칠 수 있습니다. 짧고 부드럽게, 그러나 내 마음이 완전히 숨지는 않게,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옆으로 넘어가면 문살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닫힙니다. 문살은 밖과 안을 나누는 경계예요. 완전히 벽은 아닌데 그렇다고 활짝 열린 문도 아닙니다. 안쪽이 보일 듯 말 듯하고 바깥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직접 들어가기는 어려운 구조죠. 3번 분들 연하운이 지금 딱 이렇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문이 있어요. 나도 상대에게 완전히 다가가지 못하고 상대도 나에게 완전히 열리지 않은 느낌입니다. 서로 조금씩 보고 있고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누구도 먼저 문을 확 열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문살 카드는 3번 분들이 지금까지 사랑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을까봐 먼저 경계를 세운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하면 가벼워 보일까 생각하고, 보고 싶은데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걱정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하고 멈춥니다. 3번 분들 속에 이런 문살이 하나 있어요. 그 문살이 나를 보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연이 들어오는 길을 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대 쪽에도 문살이 보입니다. 이 사람 역시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표현이 느리거나 마음이 있어도 먼저 확신을 주지 못하거나 본인 사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차갑다면 포기하겠는데 완전히 따뜻하지도 않고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닌 느낌. 문틈 사이로 불빛은 보이는데 문고리는 잡히지 않는 것처럼요. 이런 관계는 기다리는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매일 작은 반응을 해석하게 되니까요. 3번 분들, 혹시 그 사람의 말투 하나를 몇 번씩 되짚어 본 적 있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그때 왜 그렇게 웃었지? 답장은 왜 짧았지? 이런 식으로요. 문살 카드는 그 반복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분명하게 흐르면 사람은 덜 불안한데 지금은 보일 듯 말 듯한 상태라서 마음이 계속 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신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결이 있어요. 너무 오래 틈만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오면 아주 작은 말이라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문을 부수듯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예의 있게 두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울끈 카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신호동자 카드와 결이 다시 맞물려요. 신호동자가 메시지의 시작이라면 방울끈 카드는 그 신호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냥 한번 울리고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소리예요. 3번 분들 6월에는 연락이 한번 들어오거나 대화가 한번 생기거나 우연한 접점이 생긴 뒤에 그것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반응보다 연결 유지가 핵심이에요. 한번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붙는지, 한번 만남 뒤에 또 다음 이야기가 생기는지 보는 겁니다. 방울끈 카드는 3번 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끈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그렇다고 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연의 끈은 손에 쥐고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너무 꽉 잡으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너무 느슨하게 두면 끊어진 줄 알고 멀어질 수 있어요. 이번 달 3번 분들은 딱 중간 힘을 배워야 합니다. 관심은 표현하되 매달리지는 않는 것, 궁금하면 물어보되 추궁하지는 않는 것, 마음이 있으면 다정하게 반응하되 내 하루 전체를 상대에게 맡기지는 않는 것, 이게 방울끈의 지혜입니다. 특히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 있는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대화의 리듬을 잘 보세요. 상대가 먼저 말을 걸었다면 너무 차갑게 굴지 마세요. 3번 분들은 마음을 숨기려고 일부러 무심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상대는 그걸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조금 다정하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깊은 감정까지 확인하려 들면 끈이 팽팽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요즘 어땠어? 그거 괜찮았어?
나도 그거 좋아해. 이런 작은 말들이 방울끈을 흔들어 줍니다. 큰 고백보다 작은 대화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3번 분들에게 방울끈 카드는 예전 인연과의 연결고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느낌을 줍니다. 다만 그 연결이 지금은 아주 가늘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다면 명분이 있어야 해요. 갑자기 감정을 쏟는 말보다 서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말이 좋습니다. 함께 알던 이야기, 안부, 계절의 변화, 예전에 나누었던 가벼운 주제 같은 것들이 좋아요. 잘 지내? 라는 말 하나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보낸 뒤 상대 반응을 존중하는 거예요. 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먼저 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울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3번 분들의 숨은 원인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신호동작 카드가 연락의 예감을 보여주고, 문살 카드가 경계를 보여주고, 방울끈 카드가 연결을 보여줬다면 거울 카드는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내 마음을 비춰주는 과정이라는 걸 말합니다. 3번 분들, 사실 지금 제일 알고 싶은 건 상대 마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직 생각하는지, 연락할 마음이 있는지, 이 관계가 이어질지. 그런데 거울 카드는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마음이니? 상대의 마음을 보는 것만큼 내 마음도 봐야 한다고요. 거울 카드가 나오면 자기 직면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가? 아니면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자존심을 건드린 것인가? 나는 새 인연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큰가? 나는 대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확답을 받고 불안을 멈추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조금 날카롭죠. 그런데 이걸 봐야 해요. 3번 분들의 6월 연애운은 상대의 신호만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의 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3번 분들, 혹시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막상 연락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 있지 않으세요? 기다릴 때는 간절한데 막상 상대가 다가오면 갑자기 마음이 굳어버리는 경우요. 그건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또 애매해질까봐,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 두려움이 문사를 만들고 방울끈을 느슨하게 했다가 당기게 합니다. 거울 카드는 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번 달에는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이 4장을 한 줄로 보면 3번 분들의 1파트 이야기가 아주 또렷해집니다. 신호동작 카드가 작은 연락과 예감을 들고 오고, 문살 카드가 마음의 경계와 닫힌 문을 보여줍니다. 방울끈 카드는 그럼에도 이어지고 싶은 연결고리를 말하고, 거울 카드는 결국 상대를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의 6월 연하운 첫 흐름은 연락의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상대가 연락해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연락이 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을지, 내가 어떤 속도로 이어갈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관계가 덜 흔들립니다. 지금 3번 분들은 사랑 앞에서 타이밍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먼저 움직여도 되는지, 상대가 어떤 신호를 주는지. 그런데 6월에는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 작고 진실한 신호를 주고받는 쪽이 더 좋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잘 오지 않아요. 대신 부드러운 순간은 옵니다. 그때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다정하게 반응해 보세요. 마음이 있으면 조금은 보여도 됩니다. 3번 분들이 너무 감추면 상대는 들어올 길을 못 찾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의 흐름은 아주 예민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답을 당장 받아내려 하면 흐름이 막힐 수 있어요. 이번 달 초반에는 작은 신호를 읽고 경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신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시는 결은 기다림에만 머물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도 들어라입니다. 상대의 연락만 기다리다가 내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거울 앞에 서듯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조용히 보시면 됩니다. 3번 분들 사랑운은 6월에 아주 작은 알림처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차갑게 밀어내면 끊어지고 너무 뜨겁게 붙잡으면 부담이 됩니다.
따뜻하게 받아주고 내 속도에 맞게 이어가면 방울끈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큰 결론보다 작은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서 3번 분들은 상대의 마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도 알게 될 거예요. 3번 고르신 분들 6월 연애운은 작은 신호와 섬세한 연결 속에서 회복과 결실이 동시에 오는 흐름입니다. 기다림과 확인, 조심스러움과 작은 행동이 서로 연결되면서 결국 마음속 매듭을 풀고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달이에요. 3번 분들은 6월에 그냥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락이 올까? 내가 먼저 해도 될까? 이 사람 마음이 뭘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마음속에만 묶어두지 않는 겁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고 어디까지 열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발원문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참 조용한데 힘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카드예요. 3번 분들, 지금 머릿속에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묻고 싶은 것도 있고 혹시 내가 먼저 하면 지는 걸까? 괜히 부담 주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많죠. 그런데 발원문 카드는 그 복잡한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바로 보내기 전에 내 마음을 존기에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연락인지, 사과인지, 재회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은 건지 봐야 합니다. 이 카드가 행동 지침으로 나왔다는 건 6월에는 말이 운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무 말이나 쏟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발원문은 정성을 담아 쓰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의 말도 정갈해야 합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보다 잘 지냈어? 가 낫고 너 아직 나 생각해? 보다 문득 생각나서 안부 남겨가 좋아요. 너무 무겁게 시작하면 문살카드의 경계가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방어하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가야 합니다. 썸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질투를 유도하거나 괜히 답장을 늦추는 방식은 이번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3번 분들은 원래 신호를 예민하게 읽는 분이라 본인도 모르게 상대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시험보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면 아주 작게 티를 내도 됩니다. 관심 있으면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고 대화가 끊길 때 그 얘기 더 듣고 싶다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그게 발원문 카드가 말하는 행동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있으면 돼요. 옆에는 향 카드가 이어집니다. 향은 한순간에 확 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공간을 채우잖아요. 3번 분들 관계도 6월에는 그렇게 퍼집니다. 외부 변수는 갑작스러운 사건보다 분위기, 타이밍, 주변 공기 쪽이에요. 친구를 통해 소식이 들어오거나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게 되거나 온라인에서 작은 접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가 지금 바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도 3번 분들이 보낸 작은 신호를 마음에 두고 천천히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습니다. 3번 분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도 상대에게 그렇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 조급함을 줄이셔야 합니다. 향을 피우고 바로 방안 전체가 향기로워지길 바라면 답답하잖아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연락을 보냈다면 상대 반응을 너무 촘촘하게 확인하지 마세요. 답이 늦는다고 바로 마음을 접지도 말고 반대로 답이 온다고 바로 모든 의미를 확정하지도 마세요. 이번 흐름은 천천히 퍼지는 결입니다. 한 번의 대화보다 그 뒤의 공기가 중요하고 한 번의 만남보다 그 이후에 마음이 어떻게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향카드는 또 연결의 통로입니다. 3번 분들이 상대와 다시 이어지고 싶다면 명분이 필요해요. 갑자기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통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같이 이야기했던 주제, 공통으로 아는 사람, 가볍게 공유할 만한 소식, 그런 것들이 향처럼 관계 사이에 놓입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분위기가 좋은 공간이 중요해요.
너무 시끄럽고 경쟁적인 자리보다는 대화가 천천히 오갈 수 있는 자리, 향이 은근히 퍼지듯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에서 인연의 신호가 더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비단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결실이 아주 곱게 들어와요. 비단함은 귀한 것을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막 열어젖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는 물건이죠. 이 카드는 6월에 3번 분들 연하운이 아무 가치 없는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작은 대화가 귀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사소한 안부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비단함은 급하게 열면 안 됩니다. 상대의 속마음도 내 마음도 천천히 열어야 합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확답보다 가능성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귀자, 다시 만나자, 마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비단함 카드는 조심스럽게 담긴 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도 아직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3번 분들도 사실은 마음이 있어도 겁이 나서 다 꺼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관계를 작게 접어 보관하듯 다루는 게 좋아요. 좋은 말은 기억해두고 작은 약속은 지키고 상대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재회를 바라는 분들에게 비단함 카드는 다시 열 수 있는 상자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닫힌 상자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열어볼 수 있는 상자예요. 하지만 안에 든 것이 귀할수록 손이 거칠면 안 되죠. 상대에게 연락할 때도 예전 서운함을 한꺼번에 꺼내기보다 지금의 안부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때 조금씩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상대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단순한 외로움으로 오는지 천천히 봐야 합니다. 비단함은 귀한 제안에 결도 있지만 그 귀함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왕신 카드가 수호신령으로 서 계십니다. 여기서 흐름이 깊어집니다. 용광님은 큰 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기운이에요. 작은 방울소리와 향의 흐름, 비단함 속 귀한 마음까지 모두 물길처럼 하나로 이어지게 합니다. 3번 분들 마음이 6월에 자주 출렁일 수 있는데 용광님이 나오면 그 출렁임이 그냥 불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도 다시 중심을 잡게 해주는 수호가 있어요. 3번 분들은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답장이 빨리 오면 기대하고 늦게 오면 불안하고 짧게 오면 상처받고 다정하게 오면 또 의미를 크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용광신 카드는 말합니다. 물기를 크게 보라고요. 오늘 답장 하나, 말투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물은 한 지점만 보면 방향을 모르지만 멀리 보면 어디로 흐르는지 보이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꾸준히 다가오는지, 말과 행동이 맞는지,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는지 크게 봐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보내지 말고 발언문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맑은 문장만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향카드처럼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공통 관심사, 가벼운 안부, 부담 없는 대화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용광님께 마음의 물길이 흐트러지지 않게, 좋은 인연은 맑게 이어지게, 아닌 인연은 조용히 흘러가게 해달라고요. 3번 고르신 분들의 6월 연하운은 작은 신호가 글이 되고 글이 향처럼 퍼지고 그 향이 귀한 비단함을 열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광님이 그 물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다림만으로 끝나는 달도 아니고 한 번에 결론을 내야 하는 달도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 작은 반응 하나, 부드러운 타이밍 하나가 인연을 살릴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내 마음의 결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아주 맑은 신호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카드는 펼치는 순간부터 공기가 조금 묵직합니다. 그런데 이 묵직함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견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하려고 할 때 나오는 무게입니다.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던 때처럼 뛰어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평생 문을 닫고 살 수도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이에요. 한 번쯤은 마음을 크게 접어본 적이 있고 누군가를 끊어내야 했던 시간도 있었고 이제 나는 똑같은 사랑은 하지 않겠다 하고 속으로 다짐한 적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의 6월 연애운은 가벼운 설렘보다 먼저 정리와 전환, 그리고 다시 사랑을 열기 위한 내면의 준비가 크게 올라옵니다. 맨 앞에 미륵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미래의 빛을 보는 카드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모든 게 다 풀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나간 시간 뒤에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결이 있습니다. 4번 분들 마음이 바로 그래요. 지나간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 때문에 많이 배웠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잔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불 카드는 과거의 잔상보다 앞으로 열릴 길에 더 큰 힘을 줍니다. 너는 끝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사람이다. 이런 기운이에요. 4번 분들, 혹시 최근에 마음이 묘하게 달라진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바로 아프거나 화가 났는데 요즘은 조금 덤덤해지는 순간이 생겼다든지요. 예전에는 사랑 얘기만 들어도 귀찮고 피곤했는데 어느 날 문득 좋은 사람이면 괜찮을지도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갔다든지요. 미륵불 카드는 그 작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직 큰 결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안쪽에서 새벽빛처럼 희미한 기대가 올라옵니다. 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저 멀리 하늘색이 바뀌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미륵불 카드는 4번 분들에게 조급하게 움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전환은 조용히 온다고 말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6월에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상처를 지워주는 시기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시대를 바꾸는 흐름입니다. 예전처럼 참고만 하는 사랑, 나를 잃어가며 맞추는 사랑,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흔들리는 사랑,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4번 분들은 이제 사랑을 하더라도 나를 지키는 사랑을 원합니다. 미륵불 카드는 그 새 기준이 생기는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옆으로 넘어가면 신칼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난 흐름이 아주 선명해져요. 신칼은 끊어내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막 자르는 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가져가면 내 마음이 다치는 것을 끊는 칼입니다. 4번 분들, 지난 연애나 지난 감정에서 어떤 선을 그어야 했던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받아주면 안 되는 사람, 계속 기다리면 내가 무너지는 관계, 아무리 좋아해도 내 자존이 깎이는 상황, 그런 것을 겪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칼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칼 카드는 4번 분들이 차가운 사람이어서 누군가를 끊어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짝사랑을 접는 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애매한 관계를 끝내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또는 아직 겉으로 관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하고 선을 긋기 시작한 분들도 보입니다. 신칼은 그런 결단을 보여줍니다. 아팠지만 필요했던 결단이에요. 4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는데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날,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멈춘 날, 혹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또 흔들릴 걸 알면서도 이번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밤이 있었을 거예요. 신칼 카드는 그 밤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지난 흐름으로 나온다는 건 4번 분들이 이미 사랑 안에서 한번 큰 정리를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정리가 완벽히 끝났든 아니든 적어도 마음 안에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신칼 카드가 미륵불 카드 옆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끊어낸 뒤에 허무함만 남는 게 아니라 끊어냈기 때문에 새 길이 생깁니다. 오래 묵은 가지를 잘라내야 새순이 올라오듯이 4번 분들의 사랑도 과거의 방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물론 잘라내는 과정은 아픕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바로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익숙했던 기다림이 사라지면 오히려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새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빈 자리예요. 그 다음에 화로 카드가 나옵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화로 안에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4번 분들, 이게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신칼로 끊어냈다고 해서 마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시 따뜻해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편안하게 마주 앉아 웃고 싶은 마음이 꺼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전처럼 확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온도로 남아 있어요. 이 불씨는 잘 살리면 따뜻한 화로가 되지만 성급하게 바람을 넣으면 꺼질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방치하면 재 속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사범분들의 현재 마음이 딱 이 화로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연애는 모르겠다. 이제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다.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아직 따뜻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하루를 조용히 물어봐주고 내 속도를 존중해주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면 다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불을 키웠다가 또 데일까 봐요. 그래서 화로카드는 사범분들에게 불씨를 다루는 법을 알려줍니다. 너무 빨리 달아오르지 말고 너무 차갑게 꺼버리지도 말라고요. 이번 6월에는 사범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다시 작은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설렘이 아니라 이 사람은 좀 편하네 하는 느낌일 수 있어요. 혹은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말투가 따뜻하게 느껴진다든지 나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에 마음이 놓인다든지요. 화로카드는 그런 잔잔한 온기를 보여줍니다. 사범분들에게는 불꽃놀이 같은 사랑보다 손을 쬐을 수 있는 화로 같은 사랑이 더 맞습니다. 요란하게 흔드는 사람보다 오래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이 화로카드에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사범분들은 한번 마음을 닫으면 오래 닫고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또 속으로 많이 생각하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호감이 생겨도 겉으로는 티를 안 낼 수 있어요. 상대가 다가와도 괜히 기대하지 말자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마음이 따뜻해져도 아니야 아직 몰라 하고 스스로 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불씨를 너무 덮어두면 살아날 기회도 사라져요. 이번 달은 마음의 온도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있을 때 조금 편한지, 누구의 연락이 부담스럽지 않은지, 누구 앞에서 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보세요. 네 번째로 장막 카드가 나옵니다. 숨은 원인입니다. 장막은 가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안쪽이 잘 보이지 않죠. 사범분들 마음에도 장막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상처를 숨기는 천이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는 막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아직 보여주기 싫은 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 사실은 아직 겁나.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쉽지 않아. 좋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또 흔들릴까봐 무서워. 이런 마음들이 장막 뒤에 있습니다. 장막 카드가 숨은 원인으로 나온다는 건 사범분들이 새 사랑을 바로 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화로 카드가 불씨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불씨 앞에 장막이 내려와 있습니다. 바깥 사람이 그 온기를 쉽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범분들에게 관심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나?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범분들은 속으로는 신경 쓰면서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일부러 차갑게 하려는 게 아니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장막은 지난 시간의 흔적입니다. 신칼 카드로 한번 끊어낸 뒤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장막을 내린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보호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6월에는 이 장막을 계속 꽉 닫아두기보다 아주 조금은 걷어보셔야 합니다.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내 상처를 설명하고 과거를 다 꺼내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 다가왔을 때 처음부터 밀어내지는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천천히 가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난 원래 이래 하고 벽을 세우기보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 하고 내 속도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4번분들, 이 4장을 한 줄로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미륵불 카드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보여주고 신칼 카드가 지난 사랑에서 끊어내야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화로 카드는 아직 살아있는 작은 불씨를 보여주고 장막 카드는 그 불씨를 가리고 있는 두려움과 보호막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6월의 4번분들 1파트는 끝낸 뒤에 다시 열리는 마음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운이 아니에요. 끊어낸 자리에서 새 기준을 세우고 남아있는 불씨를 조심스럽게 살리고 장막 뒤에 숨은 마음을 조금씩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4번분들은 사랑 앞에서 이제 아무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면 맞추고 기다리고 이해하려고 애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사랑이 나를 너무 작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6월에는 상대를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나를 안정시키는 사람, 말을 크게 하는 사람보다 행동이 꾸준한 사람, 갑자기 뜨겁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천천히 온도를 맞춰주는 사람이 더 좋은 인연입니다. 미륵불 카드와 화로 카드가 함께 있으니 4번분들의 사랑은 새벽빛처럼 천천히 밝아지고 화로처럼 오래 따뜻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과거 인연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신칼 카드와 장막 카드가 묻습니다. 정말 다시 열고 싶은 인연인지 아니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붙잡고 있는 건지요. 이 질문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분들은 이제 진실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방식이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있고 변화가 없다면 그건 새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 이어진다면 반드시 다른 태도, 다른 기준, 다른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4번분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6월 초반에 마음의 준비가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는 사람인지, 말투가 따뜻한 사람인지, 나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사람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장막을 거들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마음을 열면 또 흔들릴 수 있지만 기준을 알고 열면 훨씬 단단합니다. 4번분들은 이제 사랑을 겁내기만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앞 4장을 다시 쓸어보면요. 4번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난 사랑에서 배운 칼날이 있고 한쪽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장막이 내려와 있는데 저 멀리 미륵불 카드의 빛이 비칩니다. 장면으로 보면 어둡기만 한 방이 아니라 장막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오는 방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지만 이제 곧 밝아질 수 있어요. 4번분들이 해야 할 건 불을 억지로 키우는 것도 장막을 한 번에 걷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고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조용히 정하는 겁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의 흐름은 6월 연하운의 뿌리입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재회의 가능성은 뒤쪽에서 움직이겠지만 앞쪽에서는 먼저 내 마음의 준비가 나옵니다. 끝났던 마음이 다시 시대를 바꾸고 끊어낸 경험이 기준이 되고 작은 불씨가 현재의 설렘으로 남아있고 장막이 그 설렘을 조심스럽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가면 뒤쪽 흐름에서 소금 카드와 비녀 카드, 마지구 카드와 산신 카드가 왜 나오는지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4번분들 6월의 사랑은 과거를 반복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다시 여는 사랑입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이제 뒤쪽 흐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는 미륵불 카드가 새로 열리는 시대를 보여줬고 신칼 카드가 지난 인연이나 지난 방식에서 분명히 끊어내야 했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화로 카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그러니까 4번분들 안에 남아있는 따뜻한 사랑의 가능성을 말했고 장막 카드는 그 불씨 앞을 가리고 있는 두려움과 보호막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4번분들은 지금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쉽게 열 수 없고 예전처럼 무작정 믿을 수도 없고 다시 상처받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떤 외부 인연을 살피며 어떤 방식으로 새 문을 열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소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행동 지침으로 아주 분명합니다. 정화입니다. 4번분들 6월에는 마음과 관계, 주변을 먼저 맑게 해야 합니다. 지나간 사람의 흔적, 오래 남은 서운함, 아직도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야 해요. 사랑운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새 사람을 향해 뛰어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소금 카드는 먼저 씻어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 안에 남은 찝찝함을 그대로 둔 채로 새 인연을 맞이하면 좋은 사람이 와도 예전 상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가 한 말이 별뜻 없는데도 괜히 의심하게 되고 조금 늦은 답장에도 마음이 차갑게 다치고 다정한 사람이 와도 처음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미리 물러나게 되죠. 4번 분들, 혹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물건이나 사진, 대화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으세요? 꼭 다 지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흐려지는 것들은 정리하셔야 해요. 휴대폰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대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진, 상대의 흔적을 확인하게 만드는 경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금은 부정을 씻고 잡스러운 것을 눌러주는 결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여다보면 아픈 것들은 잠시 덮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소금 카드는 또 경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신칼 카드가 지난 흐름에서 칼로 끊어냈다면 소금 카드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선을 깨끗하게 세우는 카드예요. 4번 분들, 6월에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 사람이 다시 흔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어떤 말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어떤 방식의 관계는 반복하지 않을 건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차가운 게 아니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정성입니다. 신령님께서도 이런 정성을 알아주십니다. 옆에 이어지는 비녀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옵니다. 비녀는 여성, 인연, 격식, 자존, 결혼이나 정착의 결도 함께 품고 있죠. 4번 분들, 6월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연이나 주변 여인의 말, 소개, 조언 또는 내 여성적인 매력과 자존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여성이라는 말을 꼭 성별 하나로만 좁히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품격,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그런 결이 비녀 카드에 있습니다. 머리에 꽂는 비녀는 장식이기도 하지만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잡아주는 물건이잖아요. 4번 분들의 연하운도, 이번 달에는 흩어진 마음을 단정하게 묶어야 합니다. 비녀 카드가 외부 변수로 있다는 건 누군가가 4번 분들의 매력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특히 4번 분들이 스스로를 정돈하고 말투나 분위기를 차분히 가꾸고 내 기준을 분명히 할수록 주변에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처럼 흔들리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쉽게 다가가기 어렵지만 궁금한 사람, 조심스럽게 알고 싶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사랑에서 너무 쉽게 열리는 사람만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4번 분들은 단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상대가 더 깊이 보고 싶어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다만 비녀 카드가 나오면 자존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존은 필요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날카로워지면 좋은 인연도 밀어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나한테 왜 이 정도밖에 안 해? 하고 먼저 판단하거나 상대의 서투른 표현을 바로 부족함으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물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소금 카드처럼 걸러야 합니다. 하지만 서툰 사람과 무례한 사람은 다릅니다. 서툰 사람은 배울 수 있고 무례한 사람은 반복합니다. 6월에는 그 차이를 봐야 해요. 비녀는 흐트러진 것을 단정히 잡아주지만 너무 꽉 꽂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기준은 스도에 마음의 여유도 조금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굿 카드가 결실 자리에 나옵니다. 여기서 흐름이 정말 달라집니다. 마지굿은 말 그대로 복을 맞이하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의 결이에요. 4번 분들, 6월 연애운은 다친 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화하고 기준을 세우고 자존을 회복한 뒤에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건 꼭 당장 연애가 시작된다는 확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랑꾼의 문 앞에 새 기운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초대받는 자리, 소개 이야기, 우연한 만남, 다시 마음을 열어볼 만한 대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 이제 나는 연애가 안 될 것 같다 하고 느꼈던 분들도 6월에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굿 카드가 결실로 나왔다는 건 4번 분들이 준비를 하면 인연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준비 없이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이고 집안을 치우고 문을 여는 것처럼 마음의 자리를 정돈한 뒤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소금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방에 귀한 손님을 맞을 수 없듯이 흐린 마음으로 좋은 사랑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씻고 정돈하고 단정히 묻고 그 다음 맞이하는 순서입니다. 이 4장의 흐름이 아주 정확해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마지굿 카드는 다시 들어오는 기회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받지 마세요.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외로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 사범분들의 장막을 들추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맞이할 손님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들어올 인연이라면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사과가 있다면 행동이 따라야 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있다면 존중이 있어야 해요. 맞이굿은 아무나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복을 맞이하는 자리예요. 사범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귀하게 다뤄야 합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맞이굿 카드가 꽤 밝습니다. 6월에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자리, 소개, 모임, 뜻밖의 대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사범분들이 너무 닫혀 있으면 이 기회를 못 봅니다. 장막 카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아니야, 귀찮아, 별로야, 어차피 다 똑같아 하고 미리 닫아버리면 맞이굿의 문이 열려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최소한 한 번은 문을 살짝 열어두세요. 누군가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바로 거절하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세요. 모임이 있다면 한 번쯤 나가보세요. 마음을 다 주라는 게 아니라 문 앞에 선 기운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신카드가 수호신령으로 나옵니다. 이 자리는 아주 든든합니다. 산신님은 뿌리, 터전, 조상, 지킴의 기운을 갖고 계세요. 사범분들 연하운은 이제 가볍게 휘둘리는 운이 아니라 뿌리를 다시 세우는 운입니다. 산은 쉽게 움직이지 않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신카드가 수호로 나온다는 건 사범분들이 6월에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흔든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누가 달콤하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지 않고 내 기준을 지키며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산신님은 또 내 터를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결입니다. 사범분들, 사랑을 하더라도 내 생활과 마음의 터전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상대 때문에 내 일정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매일 흔들리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관계는 맞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 삶을 뿌리째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삶 위에 조용히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 인연을 보셔야 해요. 설레지만 불안한 사람보다 잔잔하지만 믿음이 생기는 사람, 말은 적어도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 가까워질수록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사람. 산신카드는 그런 결을 지켜줍니다. 사범분들, 이 뒤쪽 내장을 한 줄로 보면 아주 단단합니다. 소금 카드가 먼저 마음을 정화하고 비녀 카드가 자존과 매력을 단정히 세웁니다. 맞이굿 카드는 새 기운과 인연을 맞이하게 하고 산신 카드는 그 모든 흐름을 뿌리 깊게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6월은 그냥 누군가를 만나는 달이 아니라 나를 지킨 상태로 사랑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전처럼 나를 지우고 상대에게 맞추는 사랑은 이제 아닙니다. 4번분들은 더 단단한 사랑을 원하고 이번 달 그 방향으로 흐름이 잡힙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마음을 흐리게 하는 흔적 하나를 정리해보세요. 오래된 대화든 사진이든 자꾸 확인하게 되는 계정이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하나만 치워도 소금 카드의 정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존을 살리는 작은 단장을 해보세요. 머리, 향, 옷, 말투, 자세 무엇이든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귀하게 느끼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집 안이나 방 한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짧게 정성을 들여보세요. 산신님께 내 마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게, 좋은 인연은 바르게 들어오게, 아닌 인연은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요. 4번 고르신 분들의 6월 연애운은 정리하고 맞이하는 흐름입니다. 미륵불 카드가 새 시대를 열고 신칼 카드가 지난 방식을 끊고 화로 카드가 남은 불씨를 보여주고 장막 카드가 보호막을 보여줬죠. 그리고 뒤에서는 소금 카드가 씻어내고 비녀 카드가 단정히 세우고 맞이굿 카드가 새 기운을 부르고 산신 카드가 뿌리 깊게 지켜줍니다. 이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빠르기보다는 깊고 요란하기보다는 단단합니다. 4번분들 사랑은 6월에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무나 드리는 문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천천히 품격 있게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며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